Okay, let's unboxing. This is all the Lego. Let's start. I finished the number 2 and you can see something very cool. Oh, and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book of Big Sniff that I read myself. Are you ready to get into the story that I'm telling you? Okay, let's just get in here. Okay,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present about history of anime. From this we can see that it improved so much from more than 100 years, maybe more than a century. Actually, I felt that I wrote essay well this time because I searched for many words and it took 2 hours. After I got stressed, I did very well. I think I did well on my essay this time. Because after that, they will get closer because during the time they were separated, they had time to think about each other and their relationship. 이 아이가 한 거라고는 4살 때부터 하루 1시간 영어 영상을 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될 거라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냥 영어를 싫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로 안전하고 즐거운 영어 습득을 돕는 교육공학자 현서아빠 배성기입니다. 이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 영어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학원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엄마표로 알파벳 쓰기부터 파닉스 워크북까지 매일 붙잡고 계시거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만나본 부모님들 중에 영어 영상 노출을 제일 꺼려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아이 교육에 가장 진심인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상을 틀어주는 게 무슨 교육이냐. 그건 그냥 애 앉혀놓는 거지. 제대로 시키려면 앉혀서 책 펴놓고 공부를 해야지. 심하게는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하는 건 엄마가 좀 편하게 가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상 노출은 신경 안 쓰는 게으른 부모가 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아세요. 유튜브에서 영어 영상 틀어주면 된다는 거. 그런데 미루시는 거죠. 그 미루는 이유가 보통 이 3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 번째, 모국어도 아직인데 영어부터 시켜도 되나? 두 번째, 영상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건데 공부는 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3번째, 그러다 미디어 중독되면 어떡해요? 오늘 이 3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만 풀리면 오늘부터 아이한테 유튜브로 영어 영상 틀어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 의심, 아직 모국어도 완전하지 않은 아이한테 영어를 시작한다고요? 이게 제일 많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말도 아직인데 영어를 넣으면 애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러다 둘 다 어중간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이가 모국어로 한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모국어가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50개월이 되면 모국어가 완전해져서 영어 영상 보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어 소리가 같이 들어가면 아이는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루 1시간, 재미있는 동요나 짧은 애니메이션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땠냐면 11년이 지났는데 현서가 영어랑 한국어를 헷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한국어로 하고 외국인 친구랑 얘기할 땐 영어로 해요. 머릿속에 방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냥 스위치가 바뀝니다. 저는 뇌에 이게 어릴 때 만들어서 그런지 한국어 엔진이랑 영어 엔진이랑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를 하는데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막 한국어로 막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를 또 하나의 언어로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보기는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 영상 보는 1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에 모국어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현서는 16개월부터 무려 6학년 때까지 엄마가 매일 1시간씩 한글책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해줬거든요. 아무리 피곤하거나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영어 영상 노출은 하루에 1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든 어린이집에서든 다 한국어만 노출이 된 겁니다. 비율로 보면 사실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어보다 모국어가 먼저다. 우리말로 생각하는 힘이 튼튼해야 영어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모국어가 뿌리입니다. 두 번째 의심. 영상은 그냥 노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배우려면 책으로 해야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해예요. 그리고 이 오해가 제일 뿌리가 깊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봤던 영어 교과서, 어학원에서 쓰는 교재 있잖아요.
그거는 성인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할 때 쓰는 교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들입니다. 그것도 지금과 같은 기술이라는 게 전혀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방식이고요. 그때는 원어민 소리를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정도였죠. 그러니까 문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로 얼마든지 영어 소리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어 교육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영어 공부를 했죠. 읽고 풀고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어는 뭔가요? 듣고 말하고 소통하는 영어잖아요. 목표가 다르면 당연히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죠? 제가 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서예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순서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순서랑 똑같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한글부터 배우고 나서 말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몇 년 동안 듣기만 하고 말이 터졌고 그 다음에 글자를 배웠잖아요. 듣기가 충분히 되고 나서 읽기로 넘어가면요, 훨씬 수월해집니다. 순서를 지키면 나중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아이 붙잡고 파닉스 워크북부터 하고 계신 부모님, 그거를 열심히 안 하셔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셔서 힘든 겁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으니까 2배로 힘든 거거든요. 듣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부터 하면요, 아이는 뜻도 모르는 기호를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엄마도 아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붙잡고 있으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죠. 영상 노출은 편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의심, 아이가 유튜브에 중독되면 어떡하죠? 이 걱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부모니까요. 그런데 하나만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른들도 책보다 미디어로 정보를 더 많이 얻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미디어를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조건 차단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단은 사실 미루는 거거든요. 아이는 반드시 언젠가 화면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아이가 이걸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도요, 2016년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는 좋은 콘텐츠를 부모와 함께 보라고요. 핵심이 2가지입니다. 시간보다 내용이고 혼자보다 함께라는 거예요. 현서는 6년 동안 하루 1시간씩 영상을 봤는데 저는 중독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만 보고 스스로 끄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게 현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아이는요, 예측이 되면 안 싸웁니다. 되나 안 되나 이게 매번 달라지니까 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에 그냥 방치하는 부모의 태도 때문인 거죠. 자, 이 3가지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는 사실 걱정이 아니라 기회라는 겁니다. 모국어가 걱정되신다고요? 이 시기가 모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힘들게 공부하는 대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미디어가 걱정되신다고요? 미디어를 똑똑하게 쓰는 법을 가르칠 기회입니다. 어차피 봐야 된다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황금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 하시면 1, 2년 뒤에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아이가 클수록 한국어 영상 취향이 굳어져요. 이미 재밌는 걸 알아버린 아이한테 영어 영상을 틀어주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모국어도 안전해져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보려고 하지 못 알아듣는 언어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이 제일 쉽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끼고 계실 텐데 유독 못 아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 교육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끼면 내가 부모로서 뭔가 못해주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다 아끼고 여기다 쓰시는 거죠.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 한 달에 100만 원 훌쩍 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셔틀비, 교재비, 특강비 붙으면 더 되고요. 이게 3년 보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제가 그거 보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실 수 있고 아이가 좋아하면 좋은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교육비는 정말 필요한 데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듣기는요, 돈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해결되는 영역이에요. 유튜브에 좋은 영어 영상들 다 무료로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고 계시면 그거 언어 설정만 바꾸면 돼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시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아이가 읽기 쓰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 아니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때 쓰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집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는 45살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낼 형편도 되지 않았고 보낼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을 안 써서 못한 게 아니라 시간을 꾸준히 썼기 때문에 된 거더라고요.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는 아이들한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고요. 억지로 영상을 틀어놓고 엄마가 화를 내면 그건 아이한테 독이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루 1시간이 엄마한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엄마가 좀 쉴 수 있는 시간, 아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계획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대가 없었던 게 오히려 통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지적을 안 했어요. 시험을 안 봤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를 싫어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현서가 영어를 잘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게만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미루는 이유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채널에서는 순서대로 보시면 하나의 코스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순서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이가 몇 개월인지 그리고 요즘 제일 좋아하는 영상 하나만 적어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